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1학기 내신 대비 만점 공부법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학교 3학년 1학기에선 무슨 내용을 배우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진 한 장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복잡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네, 고등학교 수학은 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수학이 중요합니다. 왜냐? 중학교 3학년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의 예행 연습이 될 겁니다. 싱크로율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을 학습했던 패턴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 학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잘 해놓는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 너무 편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학교 3학년에서 처음 공부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3.1425926하고 점점점점점 계속 소수점 아래로 무수히 진행되어지는 비순환 무한소수, 즉 무리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 볼 거예요. 무리수가 바로 제곱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제곱근과 실수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은 과연 고등학교에 어떤 연계가 있느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허수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수를 배우기 위한 예행 연습이 될 거라는 거죠. 제곱근과 실수라는 단원에서는 먼저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처음 만나는 단어이니만큼 제곱근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도 제곱근의 정의에 관한 문제들이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는 중이죠. 제곱근의 정의를 잘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무리수와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무리수와 실수를 포함한 수의 체계를 익히게 됩니다. 이 수의 체계가 나중에 허수와 합쳐져서 복소수라는 더 커다란 수의 체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배우는 수의 체계가 나중에 다시 그대로 등장할 거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제곱근을 통해서 수의 체계를 공부했다면 다음 단원에서는요, 제곱근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익히게 되죠. 제곱근을 포함한 식의 계산이라는 단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눗셈 공부하게 될 거고요. 다음으로는 덧셈과 뺄셈에 관한 공부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복소수, 허수를 계산하는 계산의 토대를 여기에서 갖추게 되는 거죠. 이 제곱근의 계산이 완벽하다면 허수의 계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구구단을 공부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초등학교 2학년에서 배웠던 저 구구단을 통해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쭉 학습해 나가는 토대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지금부터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방정식과 함수에서 다루게 될 식들을 정리하고 계산하는 토대를 갖추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13개의 공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개의 공식을 예행 연습처럼 중학교 3학년에서 미리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한꺼번에 13개를 배우는 것보다는 핵심이 되는 5가지를 지금 잘 학습해 놓는 것이 나중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곱셈 공식을 이해하고 나면 곱셈 공식을 응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학교 시험에 너무 자주 아주 중요하게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하고요. 당연히 중학교 3학년 시험에도 단골로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별표가 5개나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인수분해를 인수분해를 계산하는 그 식의 계산법을 익히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또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수분해를 배우고 났다면 인수분해를 응용하는 일들이 진행되어질 겁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면 복잡한 숫자의 계산들도 조금은 더 잘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거든요. 어때?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이 복잡한 고등학교의 내용과 정말 싱크로율이 높은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도요, 똑같은 단원의 제목이 있어요. 2차 방정식. 그 내용과 거의 90%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완벽하게 2차 방정식을 이해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의 2차 방정식은 어렵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추가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까요? 바로 2차 방정식을 직접 풀어내는 방법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근해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근해 공식은 중학교 3학년에도 등장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어때요? 싱크로율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네, 다음으로는요,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공부할 텐데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숫자를 대입해서 식을 완성시키는 일들만 잘 진행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싱크로율이 90%가 되는 또 다른 단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런 포물선들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는 2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단원이죠. 이 2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단원도 중학교 3학년에서 배웠던 내용들에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고등학교의 내용과 완벽하게 똑같아집니다. 거의 싱크로율이 100%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2차 함수와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공부하게 될 거예요. 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2차 함수의 표준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게 되겠죠. 이 표준형에서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게 2차 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형에서 꼭지점을 찾아내는 연습이 좀 잘 되어 있다면 학교 시험 문제는 일반형의 형태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일반형의 형태에서는 꼭지점을 잘 찾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어주는 과정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할 수 있다면 일반형에서는 꼭지점에 관련된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최대 최소와 관련된 시험 문제도 아주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는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아주 단골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때? 중학교 3학년 1학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조금은 짐작이 되셨습니까? 큰 틀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의 예행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예행 연습을 잘 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은 3가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겨울방학을 정말 길게 보낼 수 있는 3가지 부탁. 그 중에 첫 번째는 아침 시간을 놓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겨울방학이라고 해서 늦게까지 게임하고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이 다 사라져버리는 경험들을 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고등학교에서 정말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아침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침 8시에는 눈을 뜨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자, 두 번째 부탁은 핸드폰을 저 멀리 치워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방해될 만한 것들이 많은데요. 공부를 하는 순간만은 방해될 것들을 정리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때 음악을 듣는다는 핑계로 노래를 고르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친구들, 또 핸드폰을 옆에 두고 공부하다가 오는 카톡들을 전부 다 대답하는 친구들, 공부 시간이 길지는 모르겠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효과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비효율적인 공부로는 고등학교 수학을 잘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학교 3학년 학습도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수학까지 멀리 바라보고 연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이 겨울방학을 잘 준비해야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더 편해질 거다라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30분이건 1시간이건 상관없이 핸드폰이 우리의 공부를 방해할 것 같다면 핸드폰을 저 멀리 치워놓고 공부하는 습관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세 번째 부탁은요. 그날 해야 될 목표들을 정하고 그 목표를 확실하게 수행해 달라는 거죠. 그냥 나는 오늘 3시간 공부할 거야, 4시간 공부할 거야 이것보다 3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을 오늘 최소한 한 번은 복습할 거야. 아니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내용들을 열심히 풀어볼 거야. 이렇게 양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을 잘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세 가지 잘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EBS 중학 프리미엄에서는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좋은 강의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습관들을 잘 몸에 익히고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한다면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정말 어렵지 않게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강의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기쁜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